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뼈를 애는 듯 불었다. 병원 앞 거리엔 눈이 쌓여 희끄무레한 빛을 뿌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목을 깊이 파묻은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 속에서 한 소녀가 홀로 서 있었다. 마른 몸, 얇은 외투가 어깨를 겨우 덮고 있었다.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퍼졌다. 소녀의 손엔 두툼한 가죽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죽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다. 소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갑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이 안에 든 돈이라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손이 떨렸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도둑이야. 저 애를 잡아. 소녀는 숨을 멈췄다. 병원 문을 빠져나온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의 몇몇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소녀를 쳐다봤다. 소녀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손에 든 지갑을 더 세게 쥐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듯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도둑이라니, 오해예요. 소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오며 다시 소리쳤다. 그 지갑 내 거야. 당장 내놔.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녀는 지갑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거 주인께 돌려드리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기다렸다고? 이런 꼬마가? 거짓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지갑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병원 입구에서 떨어진 걸 주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지갑을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았다. 두툼한 지폐 다발과 카드들이 그대로였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이걸 열어보지 않았나?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른 사람 물건은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지갑을 쥔 채 살짝 떨렸다. 이제야 이야기는 조금 뒤로 물러서 그 소녀, 수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천의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 사이에 자리 잡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수진은 어머니와 외조모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외조모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원비는 가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수지는 10살이었지만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수진아, 우리는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란다.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외조모를 만나러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터덜터덜 걷던 그녀는 병원 입구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다.
가죽 지갑이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갑을 떨어뜨린 사람은 이미 병원 안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지갑을 주워 손에 쥐었다. 차가운 가죽이 손바닥을 얼렸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외조모의 병원비가 스쳐갔다. 이 안에 돈이 있다면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 물건은 절대 탐내면 안 돼. 수지는 이를 악물고 지갑을 가슴에 품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선 수지는 따뜻한 공기에 몸을 녹이며 지갑을 꼭 쥔 채 의자에 앉았다.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병원 직원에게 맡겨야 하나? 수지는 지갑을 내려다보았다. 가죽 틈으로 살짝 보이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한 남자와 어린 소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수지는 사진을 꺼내지 않고 조심스레 다시 밀어 넣었다. 그 사진이 왜인지 마음을 울렸다. 마침내 로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허둥지둥 나타났다. 그의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남자는 수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 지갑 제 거예요. 그는 다급히 말했다. 수지는 지갑을 내밀었다. 여기서 주었어요.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남자 태호는 지갑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태호는 수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수진이에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수진, 너 같은 아이를 만난 건 행운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보답이다. 받아.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옳은 일을 할 때는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태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수진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 대단한 분이시구나. 태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혹시 집에 찾아가도 괜찮을까? 내 어머니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라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았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를 나섰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태호는 수진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다. 수진은 그 따뜻함에 살짝 놀랐다. 인천의 좁은 골목을 따라 두 사람은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허름한 아파트의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수진은 익숙한 듯 계단을 올랐다. 여기에요.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다. 집안은 작고 초라했다. 난방은 꺼져 있었고 희미한 전등이 방을 간신히 밝혔다. 하지만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늦었네. 어디 있었어? 그녀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그러다 태호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태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호라고 합니다. 그는 지갑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다. 수진이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수진을 보았다. 이해가 정말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수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주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태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수진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초라한 가구, 얇은 이불.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신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도 충분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외조모 병원비. 그녀의 눈은 간절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이 묵직해졌다. 수진, 그리고 어머니께.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을 보고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같은 아이가 있다면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다. 수진은 문을 닫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아, 내가 참 대견하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은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눈이 그친 인천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다. 수지는 낡은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그녀의 목도리를 고쳐주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새로운 학교에서 잘 지내야 한다. 알겠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다. 태호가 마련해준 기회로 수지는 대구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인천의 좁은 골목과 낡은 교실을 떠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다. 대구의 학교는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교문은 반짝이는 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잔디가 깔린 운동장은 마치 공원 같았다. 학생들은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손에는 값비싼 전자기기를 들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손때 묻은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첫날부터 그녀는 낯선 시선을 느꼈다.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얘가 그 장학생이야? 한 여학생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수진의 귀에 선명히 들렸다. 청소부 딸이라던데. 어떻게 이런 학교에 왔대? 또 다른 학생이 킥킥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앉았다. 손은 책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수진아,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옳은 길을 가면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에 힘을 얻으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업이 시작되자 수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의 설명은 빠르고 복잡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사교육을 받아왔고 수진이 모르는 단어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수지는 필기하느라 정신없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첫 시험에서 그녀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험지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방과 후 수지는 도서관에 남아 책을 펼쳤다. 다른 학생들은 카페나 쇼핑몰로 향했지만 그녀는 교과서를 붙들고 씨름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하나씩 정리했다. 손은 연필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배겼다. 어느 날 그녀는 책가방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태호가 준 선물이었다. 펜에는 태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수지는 그 펜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태호 아저씨가 날 믿어주셨지. 나도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수지는 혼자 밥을 먹으려 했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싸준 도시락은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책상을 스쳤다.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밥과 반찬이 엉망으로 쏟아졌다. 아, 미안. 한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닦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나 같은 애는 저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내 노력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 자신을 믿어.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따뜻했다. 다음 날 수지는 다시 학교로 향했다. 그녀는 도시락을 더 조심스럽게 챙겼고 교실에서는 더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여기 온 건 공부하기 위해서야.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책을 펼치며 다짐했다. 몇 주가 지나 두 번째 시험 결과가 나왔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열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상위권에 들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 잘했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찼다. 그 소식은 태호에게도 전해졌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내가 잘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말 대단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수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진, 내가 왜 너를 도운지 아는 것 같니?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예전에 나도 너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지금의 내가 됐지. 그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야. 수지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빚이라뇨? 저는 그냥 지갑을 돌려드린 것뿐인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태호는 웃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구의 밤은 인천과 달리 화려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태호가 말한 빚은 무엇일까? 그녀는 그 답을 찾고 싶었다. 학교에서의 나날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상위권 성적을 낸 후에도 일부 학생들은 수진을 더 날카롭게 대했다. 장학생이 잘난 척하네. 한 남학생이 지나가며 툭 던졌다. 수진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따끔거렸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책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 표지에는 성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호기심에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 그 문장은 수진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태호를 떠올렸다. 그는 왜 자신을 돕는 걸까? 그저 지갑을 돌려준 것뿐인데. 수지는 책을 덮고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펜의 무게가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태호 아저씨가 믿어주는 한 나도 나를 믿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수지는 몰랐다. 그녀의 노력과 성적이 학교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에는 그녀를 시기하는 눈길도, 그녀를 지켜보는 따뜻한 눈길도 함께 존재했다. 태호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갔다. 수진, 내가 어디까지 갈지 나도 궁금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대구의 낯선 교실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훗날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물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대구의 봄은 따뜻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다. 학교에서의 나날은 점점 더 버거워졌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그녀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그만큼 시기 어린 눈초리도 늘어났다.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제가 어떻게 저런 성적을 내? 아마 밤새 벼락치기 했겠지. 그 말들은 수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묵묵히 걸었다. 어머니의 얼굴, 태호의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수지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쌓여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태호가 준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다. 펜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태호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너를 돕는 건 빚을 갚기 위해서야.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떤 빚일까? 수지는 궁금했지만 태호에게 직접 묻는 건 망설여졌다. 그는 늘 따뜻했지만 그의 눈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어느 날 태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 잘 지내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수진, 내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면 기회가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수진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태호 아저씨.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구의 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낯설었다. 몇 달 후 태호는 수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수진, 여의도에 있는 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겠니? 수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인턴이요? 제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실전에서 배울 때야.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고작 중학생이었다. 그런 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수진, 넌 할 수 있어. 내가 믿는다.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 숲은 수진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태호의 회사는 투자회사로 반짝이는 유리창과 세련된 사무실이 가득했다. 수진은 처음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직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저 어린애가 여기 왜 온 거지? 한 직원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다.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첫 업무는 간단한 자료 정리였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문서를 보며 수진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메모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읽었다. 그녀의 노력은 곧 빛을 발했다. 한 상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 이 자료 깔끔하게 정리했네. 다음 회의 자료도 부탁할게.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회사에는 태호의 아들 현우가 있었다. 현우는 수진과 같은 나이였지만 그의 태도는 차가웠다. 그는 아버지의 후계자로 키워졌고 회사에서 이미 자신의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현우는 수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수진을 멈춰 세웠다. 너 여기서 뭐 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배우려고요. 태호 아저씨가 기회를 주셨어요. 현우는 코웃음을 쳤다. 기회?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 말을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현우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그는 수진이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비웃었고 동료들에게 그녀를 장학생 꼬마라고 불렀다. 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걸까? 그 생각이 다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태호를 떠올렸다. 내가 포기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헛되잖아.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을 이어갔다. 어느 날
수지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꼼꼼히 점검했다. 회의 날 그녀는 자료를 상사에게 건넸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진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 수지는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의 중 상사가 갑자기 표정을 굳혔다. 이 데이터 왜 이렇게 엉망이야? 수지는 숨이 멎었다. 그녀가 정리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 상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수진, 이게 내가 한 거 맞지? 수지는 당황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자료에는 분명 그녀가 알지 못하는 숫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현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그 미소를 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현우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날 밤 수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엉망이 된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정말 실수한 걸까? 아니면 그녀는 현우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태호가 수진을 불렀다. 그의 사무실은 넓고 조용했다. 수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자료를 잘못 정리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태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진, 넌 꼼꼼한 애야.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 그의 말에 수지는 눈을 들었다. 하지만 자료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넌 그냥 내 일을 계속해. 알겠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태호의 믿음이 고마웠지만 현우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수지는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삶을 뒤흔들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태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태호와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다. 수진, 내가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여의도의 아침은 분주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햇빛이 반사되며 거리를 환히 비쳤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회사에서의 실수는 그녀를 짓눌렀다. 잘못된 자료, 상사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현우의 의미심장한 미소. 수지는 책상에 앉아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펜의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내가 정말 실수한 걸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뭔가를 꾸몄어.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태호는 수진에게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겼다. 수진,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해. 자료 분석을 부탁할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수진은 그의 눈에 깊은 생각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태호가 자신을 믿어준다면 그녀도 자신을 믿어야 했다. 수진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숫자와 그래프가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사무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불빛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선물해준 평범한 유리컵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손에 쥐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수진은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를 완성해 상사에게 제출했다. 상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이번엔 잘했어. 회의에서 이걸 발표할게. 수진은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의 당일 사무실은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워졌다. 중요한 프로젝트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손실액은 막대했고 회사 내부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상사들은 회의실에 모여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문이 열리고 한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수진,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 안에는 상사들과 몇몇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현우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쳤다. 수진, 이 데이터 유출 내가 관련된 것 같아. 상사의 말이 날카롭게 떨어졌다. 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사는 책상에 놓인 서류를 내밀었다. 내 컴퓨터에서 유출된 흔적이 나왔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로그 기록이 선명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상사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현우가 입을 열었다. 수진, 실수를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모두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건 알지만 이런 큰 실수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웃음이 수진의 귀를 찔렀다. 수진은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현우, 내가 한 거지? 수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정말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날 밤 수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는 유출된 데이터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참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수진,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태호 아저씨,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태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수진, 널 믿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건 너무 완벽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거야.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의도적이라뇨?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아볼게. 넌 그냥 내 일을 계속해.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진은 그의 손길에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칠 후 태호는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남자와 어린 소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수진은 그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이건 그때 지갑에 있던 사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수진, 내가 왜 너를 도왔는지 말해줄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도 옛날엔 너처럼 가난했어. 어느 날 내가 잃어버린 돈을 누군가가 돌려줬지. 그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내가 내 지갑을 돌려줬을 때 난 그때의 나를 본 거야.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저를 도운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너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 수지는 눈물이 고였다. 태호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한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데이터 유출 사건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태호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어떤 증거?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다. 유출된 데이터는 수진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단말기에서 조작된 겁니다. 수진은 숨을 멈췄다. 다른 단말기라뇨? 태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 단말기는 현우의 사무실에 있는 거야.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현우가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를 소집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 그녀는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펜의 무게가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태호가 입을 열었다. 현우,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데이터를 조작한 게 너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쟤만 믿으시니까요. 현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저 대신 저런 애를. 수지는 숨을 멈췄다. 현우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현우,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수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넌 그걸 왜 못 받아들이는 거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했다. 현우가 자신을 미워했다는 사실은 아팠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그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현우, 나도 너처럼 두려웠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태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지. 하지만 현우, 넌 책임을 져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지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유리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의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태호의 믿음 그리고 현우의 진심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여의도의 사무실은 고요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현우가 데이터 유출을 조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태호의 단호한 결정은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수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준 유리컵과 태호의 만년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펜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아버지가 쟤만 믿으시니까요.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의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다. 그녀는 현우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분노와 두려움은 그녀가 잘 아는 감정이었다. 인천의 좁은 골목에서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무기력함과 비슷했다. 현우도 나처럼 두려웠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펜을 내려놓았다. 며칠 후 태호는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태호와 어린 소년의 미소가 빛바랜 종이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수지는 사진을 보자 가슴이 살짝 떨렸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태호 아저씨가 믿어주셔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수진, 내가 너를 왜 이렇게 아끼는지 아는 것 같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나에게 잊고 있던 걸 떠올리게 해. 정직함,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현우는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태호 아저씨, 현우는 왜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현우는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하지만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보여줬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 현우에게 시간을 줘. 그리고 너도 너 자신에게 시간을 줘. 수지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수지는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수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뭐?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를 곤란하게 했어. 아버지가 너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였다. 현우, 나도 두려웠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태호 아저씨가 날 믿어줬어. 너도 너 자신을 믿어야 해.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 왜 날 용서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며칠 후 태호는 회사 전체를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이번 데이터 유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는 수진과 현우를 바라보았다. 수진, 현우, 앞으로 함께 잘해나가길 바란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수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다. 태호의 믿음, 현우의 사과, 그리고 동료들의 박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펜의 무게가 그녀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태호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현우를 만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호 아저씨 심장 발작이래.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지는 숨이 멎었다.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안에서 태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약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태호 아저씨, 괜찮으실 거예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호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는 수진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수진, 넌 참 대단한 아이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현우와 함께 회사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수지는 눈물이 흘렀다. 현우는 병실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의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태호 아저씨, 가지 마세요.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태호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그날 밤 태호는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현우는 그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지는 태호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 낡은 사진 속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태호 아저씨 왜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태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변호사는 회의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유언을 읽었다. 회사는 수진과 현우가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내 뜻을 이어주길 바랍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현우도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수진이? 아직 어린데 한 직원이 속삭였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태호의 믿음이 그녀를 단단히 붙들어 주었다. 수진은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현우,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믿었어. 그러니까 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찼다. 수지는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태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태호 아저씨, 우리 잘할게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어머니의 유리컵을 손에 쥐었다. 컵의 따뜻함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태호의 뜻을 이어 그리고 자신을 믿으며 여의도의 사무실은 한층 조용해졌다. 태호의 빈자리는 회사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는 듯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지는 책상에 앉아 그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태호는 젊은 시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소년 현우가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태호 아저씨, 우리를 이렇게 큰 짐을 남기고 가시다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유언은 분명했다. 수진과 현우가 회사를 함께 이끌어야 한다. 수지는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펜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리컵을 옆에 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태호의 믿음,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현우와의 화해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다. 이런 거대한 회사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현우는 그날 사무실에서 수진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수진,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다. 대신 불안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현우, 태호 아저씨가 우리를 믿었어. 우리도 서로를 믿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두 사람은 태호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두 어린 리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수진이야 장학생 출신이라지만 아직 너무 어리지 않나? 한 직원이 속삭였다. 현우는 태호 대표의 아들이지만 그 데이터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직원이 말을 흐렸다. 하지만 수진과 현우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회의실에 모여 회사의 방향을 논의했다. 수지는 태호가 남긴 자료를 꼼꼼히 읽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꿈꿨다. 수지는 그 비전에 끌렸다. 현우, 우리 회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녀는 어느 날 회의에서 제안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도 그런 걸 원하셨을 거야. 두 사람은 태호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병원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수지는 인천의 좁은 골목에서 자란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나 같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수진, 넌 정말 대단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단 설립은 순탄하지 않았다. 작은 문제, 직원들의 반발, 그리고 외부의 회의적인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수진과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진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고 현우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수진의 꼼꼼함과 현우의 대담함이 조화를 이루며 재단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어느 날 수진은 인천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앞에 섰다. 그곳은 몇 년 전 그녀가 태호의 지갑을 주운 곳이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이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날 올바르게 키워줬으니까. 병원 근처의 낡은 벤치에 앉아 수진은 만년필을 꺼냈다. 펜에는 태호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펜을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태호 아저씨, 우리 잘하고 있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현우가 다가왔다. 그는 수진 옆에 앉았다. 여기가 그곳이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태호와 어린 현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셨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태호 아저씨는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신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내가 그때 너를 미워했던 거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현우, 우리 이제 함께잖아.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인천의 거리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병원 앞을 떠나며 수지는 뒤를 돌아보았다. 벤치 위의 만년필은 비에 젖어 반짝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태호 아저씨, 고마워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수진과 현우는 태호의 비전을 이어가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지원했다. 수지는 매년 인천으로 돌아와 그 벤치를 찾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내가 지금 행복해. 그녀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그거면 됐다. 현우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수진과 함께 일하며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는 재단의 활동을 이끌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내가 날 바꿨어. 고마워. 수진은 웃었다. 현우, 우리 서로를 바꾼 거야. 어느 가을 저녁, 수진과 현우는 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장학금을 받았다.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수진은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벅찼다. 태호 아저씨, 이게 아저씨가 원했던 거죠?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현우는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행사가 끝난 후 수지는 무대 뒤로 걸어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유리컵을 꺼냈다. 어머니가 준 그 컵은 여전히 그녀의 보물이었다. 그녀는 컵을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태호 아저씨, 엄마 그리고 현우 모두 고마워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인천의 병원 앞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내린 날 만년필은 누군가에게 발견되었다. 한 소년이 펜을 주어 손에 쥐었다. 그는 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거 누가 잃어버린 걸까? 그는 중얼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몰랐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수지는 무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그걸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아이들은 박수를 보냈다. 현우는 무대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호의 믿음,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현우와의 우정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천의 그 차가운 겨울밤, 한 소녀가 지갑을 돌려준 순간부터 시작되었다.